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밤 9시까지 진행됩니다. 한인사회 관심은 연방하원에 도전한 척박 후보와 줄리원 후보, 그리고 주 상원에 도전한 그레이스 후보의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식당들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 점검을 진행한 뒤 심각한 식품 안전 위반이 적발된 곳에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에는 플러싱에 소재한 한 식당도 포함됐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50대 한인 간호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월드컵을 보러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중들이 늘면서 팀 문화에 익숙치 않은 것을 이용해 계산서에 자동 팁을 부과한 일부 식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현장 확인 결과 함몰된 부분은 메워졌습니다. LA에서 수천만 달러의 메디케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면서 연루된 장례식장 한인 직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척추교정 전문병원을 운영해온 한인 원장이 60만 달러 규모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7년 전 뉴욕에서 등굣길에 사라진 6살 소년 사건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어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가 3분기 재산세율을 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한인사회 관심은 연방 하원에 도전한 척박 후보와 줄리언 후보, 그리고 주 상원에 도전한 그레이스 후보의 경선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하는 첫 관문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는 오는 11월 본선에 나설 각 당의 후보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한인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곳은 연방하원 제6선거구와 7선거구입니다. 퀸즈 동부를 포함하는 연방하원 제6선거구에서는 한인 척박 후보가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2013년부터 이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척박 후보는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이민자 권익과 생활비 부담, 주거 문제 등을 앞세워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연방하원 제7선거구입니다.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를 포함하는 이 지역에서는 줄리원 뉴욕 시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이곳은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열린 자리로 줄리언 후보는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 클레어 발데즈 주 하원의원, 비찰 쿠마루 후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뉴욕 민주당 안에서 기존 정치권과 진보 진영의 힘을 가늠하는 경선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상원 선거에서는 그레이스 뉴욕주 하원의원이 제27선거구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전 뉴욕주 하원의원인 유린 나우 후보입니다. 한편 플러싱 지역의 롱김 주 하원의원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케네스백 후보는 당내 경쟁 후보가 없어 11월 본선으로 향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조기 투표가 진행됐고 17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했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얼마나 모일지 주목됩니다. 결과는 오늘 밤 투표가 마감된 뒤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 점검을 진행한 뒤 심각한 식품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식당들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역 식당에서 쥐와 바퀴벌레 출몰은 물론 오염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당 위생 등급은 A, B, C로 구분되며 C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보건국 식당 점검 시스템인 ABC 이츠에 따르면 이번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역에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식당에서는 쥐와 바퀴벌레, 파리 등 해충이 발견됐으며 오염된 식품 보관, 승인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위생관리 미흡, 하수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퀸즈 플러싱 163가에 위치한 한 한식당이 쥐 출몰 문제로 영업정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영구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정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에 소재한 한식당 중 C등급을 받은 곳은 총 14곳으로 퀸즈가 7군데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 6곳, 브루클린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C등급을 받은 곳들 역시 곧장 일시 영업정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위반 사항을 시정한 뒤 재점검을 받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식당 내 쥐나 바퀴벌레가 발견되거나 심각한 식중독 사고 등 건강과 직결된 위생 위반이 적발될 경우 또 영업 정지 상태에서 몰래 영업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등급과 관계없이 즉각 일시 영업 정지 또는 라이선스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시민들에게 식당 이용 전 보건국의 식당 위생 등급과 점검 결과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당별 위생 등급은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역과 등급, 식사 종류 등을 설정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50대 한인 간호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사고 당일 13시간에 걸친 장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55세 한인 여성 지향 오테가 씨가 지난 14일 오후 9시경 퀸즈 아스토리아 34에비뉴와 38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에 치인 오테가 씨는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남쪽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쉐보레 말리부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고인의 자택에서 불과 2블록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오테가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한 58세 여성은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현재까지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플러싱 병원에서 투석 전문 간호사로 근무해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13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생활해온 룸메이트이자 오랜 친구인 빅토리아 고든 씨는 고인이 매우 성실하고 헌신적인 의료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고든 씨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장한 오테가 씨는 간호교육을 마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의료 분야 박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일과 학업을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면서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든 씨는 숨진 지향이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며 브로드웨이 공연을 함께 보고 여행도 다녔고 지난 18년 동안 사실상 가족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평소 난폭운전 차량이 자주 목격돼 주민들이 보행자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해온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뉴욕시가 올 들어 보행자 및 차량 탑승자 교통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사고율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인 퀸즈 북동부 일대가 시 전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도시미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어번데일, 더글라스톤 지역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2.9건을 기록해 2021년 대비 무려 53.4%가 증가했고 플러싱, 머레이힐, 화이스톤 지역은 45.5건을 기록 35.2%가 증가해 퀸즈의 도로 안전이 취약한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미래센터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뉴욕시 비전제로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혜택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월드컵을 보러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식당 계산서의 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식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이 팁을 적게 남기거나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일부 식당이 20% 안팎의 팁을 자동으로 붙이고 있는 건데요. 종업원 수입과 손님 부담 사이에서 미국의 팁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에게 미국식 팁 문화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식사 뒤 18에서 20% 정도의 팁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팁이 의무가 아니거나 음식값의 서비스 요금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내 월드컵 개최 도시 일부 식당들은 계산서에 20% 안팎의 자동 팁을 붙이고 있습니다. 평소 18% 수준이었던 자동 팁을 월드컵 기간 20%로 올린 식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측은 팁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종업원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식당 직원들에게 팁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서버와 바텐더와 같은 팁 노동자는 기본급이 낮고 팁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방 기준으로 팁 노동자의 현금 임금은 시간당 $2 13센트까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기준은 다릅니다. 반발도 나옵니다. 서비스 만족도와 별개로 팁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업계에서는 비용에 민감한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계산서 문제가 아니라 팁을 임금처럼 쓰는 미국식 제도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 속에 미국식 팁 문화를 둘러싼 손님과 식당가의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가의 물 공급이 끊겨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함몰됐던 구간은 오늘 오후 현장 확인 결과 메워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어제 새벽 포트리 팰리세이즈 애비뉴 인근에서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한 고층 코앞 건물의 진입로가 주저앉은 겁니다. 코앞 관리사무소는 지하에 묻힌 상수도관이 터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진 물의 수압에 땅이 파이면서 집안이 내려앉았다는 설명입니다. 사고 직후에도 함몰 지점에서 물이 계속 넘쳤습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피해는 도로 함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고층 콘도에서는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주택가에 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을 빼내고 집안을 다지는 작업이 이어졌고 오늘 오후 4시 기준 함몰됐던 구간은 모두 메워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자 신원을 도용해 수천만 달러의 메디케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는데 여기에 한인 2명이 연루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한 한인 척추교정 전문가가 60만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법무부가 전국적인 의료보험 사기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적발된 의료 사기 규모는 총 65억 달러로 연방검찰은 45개 주에서 의료 사기 피의자 455명을 체포하거나 기소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망자의 신원을 도용해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호스피스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호스피스 시설 운영자 오렌 데이비드 샤카르는 장례식장 관계자들로부터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롤스로이스 팬텀 등 고급 차량을 범죄 수익금으로 구매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례식장 직원인 한인 에브라함 신 씨와 지니 최 씨가 사망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사망자 한 명당 $1,000에서 $3,000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이를 통해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메디케어 청구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주 샤카르와 함께 체포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출두했으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방검찰은 일리노이주 링컨셔에 거주하는 42세 한인 임승한 씨가 건강보험 사기 혐의 13건에 대해 연방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리버티빌에서 카이로프래틱 및 마사지 클리닉을 운영하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제공하지 않은 척추 교정과 마사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와 보건복지부 감찰국의 수사 결과 일부 보험 청구는 임 씨와 환자가 모두 일리노이주에 없던 날짜에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으며 다른 전문의가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족 등이 받은 치료까지 보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험사의 감사가 시작되자 허위 환자 기록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약 일주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13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사기 혐의는 건당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전과 여부, 연방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고급 차량과 희귀 수집품 등을 압수했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정을 노린 조직적 의료 사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47년 전 뉴욕에서 등굣길에 사라진 6살 소년 사건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어제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실종 아동의 날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대표적인 아동 실종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취소했던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형을 살도록 했습니다. 1979년 5월 25일 아침 뉴욕 맨해튼 소에 살던 6살 에탄 파츠는 학교 버스를 타러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수십 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에탄의 사진은 전당과 우유팩 등에 실렸고 실종 아동을 공개적으로 찾는 캠페인이 확산됐습니다. 에탄이 사라진 5월 25일은 이후 미국의 실종 아동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수사가 다시 움직인 건 사건 발생 33년 뒤였습니다. 2012년 당시 현장 근처 가게에서 일했던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경찰 조사에서 에탄을 가게 지하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자백이 강압적인 조사와 정신건강 문제에서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신이나 직접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자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2015년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두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에르난데스에게 납치와 살해 혐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소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연방항소법원은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배심원에게 자백 관련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어제 22일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이 주 법원의 배심 판단을 지나치게 다시 심사했다며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결국 2017년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고 에르난데스는 계속 복역하게 됐습니다. 47년 전 한 아이의 실종에서 시작된 사건은 미국의 아동안전 인식을 바꾼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가 3분기 재산세율을 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억 달러 규모의 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인데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안은 내일 시의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지시티가 3분기 재산세율 20%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제임스 솔로몬 시장은 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저지시티의 구조적 적자는 솔로몬 시장 취임 당시 약 2억 5,500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이후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적자를 약 5,500만 달러 줄였고 현재 남은 적자는 약 2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시장은 이 재정난이 전임 행정부 시절의 미납 청구서와 회계 처리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임 스티븐 플롭 시장은 적자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예산 절감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장은 올해 연봉을 $1만 받기로 했고 퐁피두 미술관과 리버티 고등학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또 직원 건강보험 업체를 바꾸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지난해 저지시티의 평균 재산세 고지액은 약 $11,000 수준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재산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업체나 대기업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 시장은 뉴저지주 법상 고소득자나 특정 계층에만 더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지시티는 주정부에 약 $1억 2천만 규모의 재정 지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원 여부에 따라 세금 인상폭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상안은 내일 실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솔로몬 시장은 오늘 밤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에는 타운홀 미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무장 용의자의 흉기를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2일 드론으로 용의자의 칼을 제거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주택 차고 안에 숨어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 진입 대신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는 기체에 강력한 자석을 달아 용의자가 쥐고 있던 칼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죽은 척하거나 매복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접근을 피했고 흉기를 제거한 뒤 용의자를 안전하게 체포했습니다. 보안관실은 이를 드론으로 무장 용의자의 흉기를 제거한 미국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주유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름값을 담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은 BP와 서클K, 마라톤, 세븐일레븐, 월마트, 알버트슨스 등 대형 주유소 운영업체들입니다. 운전자들은 이 업체들이 가격 분석업체 칼리브레이트의 AI 도구를 이용해 경쟁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고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AI 도구를 많이 쓰는 지역에서는 기름값이 갤런당 최대 30센트까지 올랐다는 주장도 덤볐습니다. AI 도구를 만든 칼리브레이트도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5 60센트로 전국 평균 $3 90센트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방산업체들을 불러 모아 무기 생산 확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24일 록히드 마틴과 RTX, 보잉 등 주요 방산업체들과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추진되는 회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회의 사실을 인정하며 무기 생산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유 생산 능력이 있는 일부 자동차 업체도 미사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M은 최근 록히드 마틴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군이 필요한 무기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산 무기 생산은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